31편 깨어진 침묵 두 사람의 비밀. 섭이 김밥 몇 줄과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돌아왔을 때 쪽방의 공기는 그가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순정은 더 이상 어둠과 누추함에 눌려 주눅든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의 주인이자 판사처럼 그의 비밀이 담긴 벽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질문보다도 단호하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저씨, 순정은 벽에 붙은 마왕의 기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다 뭐예요? 왜 마왕의 기사를 이렇게 모으고 계세요? 팬사인회 때 아저씨가 하셨던 이상한 행동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것도 전부 마왕과 관련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과 그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섭은 손에 든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로 그녀를 속일 수도 어설픈 변명으로 그녀를 돌려보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이 18살 소녀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가. 나는 당신의 미래 남편이다 라는 진실은 세상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묵계였다. 그는 진실의 파편을 이용해 그녀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진실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학생 말이 맞아. 내 모든 행동은 마왕과 관련이 있어. 그는 침묵을 깼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가끔 꿈을 꾼다. 아주 생생한 미래에 대한 꿈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순정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얼마 전 아주 끔찍한 꿈을 꿨어. 꿈속에서 마왕이 아주 어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의 음악이 멈춰버리는 것까지 모두 봤어. 그건 그냥 꿈이 아니었어.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한 조각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지. 예지몽이라는 설정은 황당했지만 섭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다. 그것은 그의 절박한 행동과 깊은 슬픔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순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섭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관계가 아닌 거대한 운명에 홀로 맞서고 있는 자의 처절한 고독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이 보아왔던 모든 것을 떠올렸다. 자신을 도와주던 다정함, 들꽃을 이야기하던 깊은 후회, 그리고 지금의 이 비참한 생활까지. 이 모든 것이 예지몽이라는 비현실적인 단어와 만나자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믿기로 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정말이요? 같은 의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녀는 이미 그의 편에 서 있었다. 그의 황당한 이야기를 의심하는 대신 그의 싸움에 동참할 방법을 묻고 있었다. 섭은 그 순간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세계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야구 경기를 예언했던 첫 번째 편지, 그리고 그의 건강을 경고했던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 편지를 받은 마왕이 어떤 선택을 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순정은 더 이상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 명의 동지로서 말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 한마디에 섭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미한 출구를 발견한 것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2편 소녀 탐정 그림자 추적. 두 사람의 비밀 동맹은 누추한 쪽방을 비밀 작전 본부로 바꾸어 놓았다. 순정은 더 이상 양평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섭의 곁에 머물며 그의 싸움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존재는 방 안에 퀴퀴한 냄새를 걷어내고 절망뿐이었던 공간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었다. 우리가 계속 신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순정은 섭이 할 수 없는 일을 제안했다. 바로 팬의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어른 남자인 섭이 방송국이나 음반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면 바로 의심을 사겠지만 교복을 입은 소녀 팬은 그 어떤 곳에서도 자연스러웠다. 마왕 팬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공개되지 않은 스케줄이나 내부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방송국 앞에서 다른 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녀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섭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역할을 분담했다. 섭은 계속해서 인력시장에 나가 생활비를 벌고 신문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그리고 순정은 소녀 탐정이 되어 팬들 사이를 파고들어 비공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마왕의 매니저 민수의 추적은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그는 편지에 찍힌 소인을 단서로 양평과 이천의 우체국을 모두 뒤졌지만 하루에도 수천 통의 우편물이 오가는 곳에서 얼굴 없는 발신인을 기억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필적 감정 결과 역시 심리적 압박이 큰 30, 40대 남성이라는 애매한 추정뿐 수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수는 거대한 안개 속에서 손을 더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순정은 처음으로 단독 임무에 나섰다. 마왕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방송국 앞으로 향했다. 방송국 앞에는 이미 20명 남짓의 소녀 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순정은 자연스럽게 그들 무리에 섞여 귀를 쫑긋 세우고 팬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늘따라 오빠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지 않아?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담배도 끊으셨대. 작은 정보들이었지만 섭의 편지가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순정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방송을 마친 마왕이 피곤한 얼굴로 건물에서 나왔다. 팬들의 함성에도 그는 가볍게 손만 흔들어 보일 뿐 곧장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마왕은 무슨 생각에선지 차창을 내렸다. 그리고 무심하게 팬들을 한 번씩 훑어보았다. 수많은 소녀들의 얼굴 위를 스치던 그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순정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스타와 팬 사이의 무수한 눈 맞춤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순정에게는 달랐다. 그 순간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그들의 비밀 임무가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최전선의 병사였다. 그녀는 승합차의 빨간 후미등이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33편 작은 균열 퍼져나가는 소문. 섭과 순정이 함께하는 쪽방의 생활은 고되고 위태로웠다. 섭은 매일 새벽 인력 시장의 찬 바닥에서 일거리를 기다렸고 해가 지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순정은 그런 그를 위해 방을 쓸고 닦고 냄비 하나로 할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아빠와 딸 같기도 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매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한 동지애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순정은 소녀 탐정으로서의 역할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특유의 부침성 있고 순한 인상으로 콧대 높은 마왕의 팬클럽 임원들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눠주며 환심을 샀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섞여 들어갔다. 며칠 동안의 잠복 끝에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다.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던 한 여대생이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며 순정에게 비밀이라는 듯 속삭인 것이다. 너만 알고 있어. 요즘 마왕 오빠 진짜 이상해. 얼마 전에 제일 친한 의사 친구 만난다고 스케줄을 통째로 비우셨대.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뒤로 맨날 가시던 강남에 있는 병원 발길을 딱 끊으셨다는 거야. 매니저 오빠가 강북에 있는 다른 대학 병원으로 새로 예약 잡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순간 순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늘 다니던 편한 병원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섭이 편지에 썼던 바로 그 경고였다. 그의 추상적인 경고가 마왕의 실제 행동을 바꾸는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마왕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팬클럽 회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미친 듯이 쪽방을 향해 달렸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섭은 고된 노동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그를 흔들어 깨웠다.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성공했어요. 잠에서 깬 섭은 순정의 흥분한 얼굴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벅찬 목소리로 방금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쏟아냈다. 마왕이 의사 친구를 만난 것, 그리고 늘 가던 병원을 피하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벽에 붙여놓은 마왕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마왕은 여전히 오만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섭에게 일방적인 관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섭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었다.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성공이야, 우리가 해냈어. 섭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들은 마왕을 하나의 위험에서 구해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이제 막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34편 그림자를 쫓는 그림자. 마왕의 매니저 민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필적 감정과 우체국 탐문이라는 전공법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발신인의 정체를 추리하는 대신 그가 왜 마왕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 그 동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마왕의 건강 상태를 아는 사람, 마왕에게 무언가 경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양평이나 이천 지역과 연관이 있는 사람. 민수는 이 세 가지 교집합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스케줄표, 팬클럽 명단, 심지어 과거에 퇴사했던 직원들의 신상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막막한 일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왕이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다. 한편 섭과 순정 역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마왕이 병원을 바꿨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볼게요. 순정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를? 마왕 소속사요. 마침 팬클럽에서 곧 있을 마왕 오빠 공개 방송 때 행사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스태프들하고 어울리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더없이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섭은 즉각 반대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너무 위험해. 거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이야. 만약 내 정체가 탄로라도 나면. 그는 순정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를 적진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순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어떡해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다른 팬들이 흘리는 정보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아저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 목숨을 구해준 마왕 오하니 마왕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고 아저씨를 돕는 제 일이기도 해요. 순정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려는 한 명의 동지였다. 섭은 그녀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과 함께 덜컥 겁이 났다. 자신이 아끼던 들꽃이 이제는 거친 비바람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시각 마왕의 사무실. 민수는 밤샘 작업으로 퀭한 눈으로 서류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팬클럽 회원 명단을 지역별로 분류하던 그의 손이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 주소지를 가진 회원은 단 3명뿐이었다.
그는 긴장된 손으로 그들의 신상 카드를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한 이름 위에 고정되었다. 홍순정.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여고생의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었던 첫 번째 편지가 발송된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 민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기나긴 추적의 첫 번째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한쪽에서는 소녀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호랑이가 소녀의 이름을 발견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두 개의 그림자가 이제 운명의 교차점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35편 호랑이 굴로 들어간 소녀. 마왕의 팬클럽 자원봉사 첫날, 순정은 잔뜩 긴장한 채 소속사 건물 한편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향했다. 안은 이미 20명 남짓한 자원봉사자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대부분이 순정 또래의 여학생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성지에 입성했다는 흥분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순정은 그들 속에서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이곳의 마왕을 향한 팬심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유일한 이단아였다. 그녀는 팬클럽 임원의 지시에 따라 공개 방송에 사용할 응원 도구를 만들거나 팬들에게 보낼 안내 엽서에 주소를 쓰는 단순 작업을 묵묵히 수행했다. 다른 봉사자들이 작업을 하면서도 마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순정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다. 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매니저나 소속사 직원들은 언제쯤 나타나는지 모든 것을 눈과 귀에 담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설렘의 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캐내야 하는 첩보의 현장이었다. 오후가 될 무렵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로드 매니저 민수가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소녀들의 수다 소리가 잦아들고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수는 마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팬들에게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사무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팬클럽 회장에게 다가갔다. 행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여기 학생들이 다들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명단 좀 이리 줘보세요. 민수는 건네받은 서류철을 넘기며 이름과 주소를 무심하게 훑어내렸다. 그러던 그의 눈이 서류의 한 지점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다. 홍순정, 거주지, 경기도 양평군. 민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애타게 찾던 이름,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지명의 이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류철 너머로 사무실 안을 훑었다. 이 홍순정이라는 학생,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팬클럽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기를 붙들고 안내 멘트를 읽고 있던 순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 저기 전화 받는 학생이요. 아주 착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해요. 민수의 시선이 순정에게로 향했다. 앳되고 순박해 보이는 시골 소녀. 저 가녀린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를 상대로 그런 대담한 예언을 했다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신이 메신저인가? 아니면 위험천만한 스토커인가? 그는 당장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고 추궁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는 관찰하기로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든 채로 팔짱을 끼고 순정의 모든 것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전화 안내에 열중하던 순정은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집요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고개를 돌리자 사무실 저편에서 매니저 민수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다른 학생들을 볼 때와는 분명히 달랐다. 무언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의심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순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시작부터 틀어진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다시 전화기에 집중했지만 등 뒤에 박힌 그의 시선 때문에 식은땀이 흘렀다. 사냥꾼은 먹잇감을 발견했고 먹잇감은 자신이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공포의 덫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서고 있었다. 36편 보이지 않는 시험. 그날 이후 민수는 순정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주시하는 대신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그녀를 떠보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친절한 매니저의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순정 학생이라고 했지. 양평에서 여기까지 매일 오는 건가? 고생이 많네. 아,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순정은 최대한 순수한 팬의 모습을 연기하며 수줍게 대답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어떻게 우리 마왕 형 팬이 됐어? 시골에 있으면 정보 얻기도 쉽지 않을 텐데. 라디오 듣고 팬 됐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가사가 꼭 제 마음 같아서요. 민수는 그녀의 대답에서 어떤 허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영락없는 순진한 모범 팬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그 완벽함이 더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 단계의 시험을 준비했다. 다음 날 그는 순정을 따로 불렀다. 순정 학생,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 네, 그럼요. 뭐든지 시키세요. 마왕 형이 작업실에 중요한 악보를 두고 왔다고 해서 다른 스태프들은 다들 바쁘니 순정 학생이 좀 빨리 가서 가져다 주면 안 될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자 위험한 시험이었다. 마왕의 개인 작업실. 그곳은 팬들에게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민수는 그녀가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평범한 팬이라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것저것 만져보거나 무언가를 훔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다. 순정은 민수가 건네준 열쇠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업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마왕 특유의 담배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벽에는 기타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악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이 공간을 구석구석 구경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시험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민수가 말해준 서류 봉투 외에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으려 했으며 곧장 악보를 찾아 들고 작업실을 빠져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민수에게 악보를 건넸다. 찾아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민수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놀랐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것도 그렇고 다른 팬들처럼 흥분해서 제잘거리지도 않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절제된 행동은 오히려 그녀가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들었다. 그날 밤 족방으로 돌아온 순정은 섭에게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다. 매니저가 자신을 주시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와 작업실에 다녀온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섭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는 당장 순정을 그만두게 하고 양평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순정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한편 민수는 마왕에게 자신의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아주 성실한 팬 같아요. 그런데 형,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합니다. 너무 침착하고 너무 평범해서요. 마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일 그 아이를 이리 데려와. 내가 직접 만나보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마침내 예언의 편지를 보낸 익명의 그림자와 그 예언의 대상이 된 별이 직접 마주하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